호주의 취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별 취업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드니랑 멜번이 제일 커요. 시드니랑 멜번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 발급 현황, 한국 분들은 이게 호주는 회계연도가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에 6월 30일까지예요. 한국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니까 회계연도라면 호주는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거라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자료가 나오는데 작년에 취업비자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취업비자를 받은 한국 분들은 840명입니다. 이건 Primary Account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도 같이 동반 신청들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는 좀 늘어날 수 있어요.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빠르지 않죠? 네. 그리고 취업비자 발급 현황.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2017년, 18년 회계연도와 2018년, 19년 회계연도를 보시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호주로의 취업비자 발급 현황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호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직업군에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직업군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 ICT, 셰프, 매니지먼트, 뭐 쿡 이런 식의 직업군들이 취업 비자를 받는 현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아 나는 이런 직업군에 있다. 이런 직업군은 몇 퍼센트 정도 취업 비자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 비자 평균 연봉은 10만 불이라고 자료적으로 나와 있어요. 호주에서 이따가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호주에서 스폰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연봉 조건이 있어요. 연봉 조건은 미니멈 53,900불입니다. 현재. 이거는 뭐 매년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7월 1일자로 이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작년에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스폰 비자를 받기 위해선 최소 53,900불의 연봉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용접이라든가 페인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연봉이 높기 때문에 평균 연봉은 좀 높게 책정되어 한국 분들이 보셨을 때는 와 진짜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호주 구인처의 주된 구직자 소싱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채용 방법 그리고 호주의 채용 절차 방법에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은 공채라 그러죠. 호주는 공채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회사마다 어떤 시즌에 맞춰서 대학생들을 인턴 혹은 대학생들을 어떠한 그 과제 같은 거를 줌으로써 뽑는 공개 채용 형식의 방식도 있기는 해요. 대형 회사들은.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국처럼 공개 채용 언제 뭐 예를 들어 채용 시즌이 4월이다 9월이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단 이것도 직업군에 따라서 회계 같은 경우는 뭐 2월이나 4월 달에 채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채용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바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채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있지만 모든 직업군이 한국처럼 딱 언제 공개 채용 시즌 그 가을 학기 졸업한 사람은 이때 신청하면 돼. 뭐 이런 거가 따로 없어요. 상시 채용이 일반적이고요. 구인처의 48%는 구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한 3, 4년 전부터죠. 사실 링크드인,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링크드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시고 얼마나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HR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링크드인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력서가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래서 링크드인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찍지 마시고 그 이력서에 올라가는 사진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찍으셔야 되고 이력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커리어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커리어 사이트에 올라간 이력서들은 바로바로 그 채용 담당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가 시간이 될 때마다 자기가 올린 구인 공고에 대해서 들어온 지원자들을 확인을 하고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으면 먼저 선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호주는 리크루팅사라고 리크루팅사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나 사람 좀 구해줘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해줬을 때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에 그 워런티 기간이라 그러죠. 몇 개월의 워런티 기간도 주고 채용이 그러니까 적합한 인원이 잘 잘 근무할 수 있도록 B라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A라는 회사에 채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롤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리크루트먼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리크루트먼트를 통한 채용도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다른 게 여기 뭐 3분의 1 일자리는 공식적으로 홍보되지 않음이라고 표현을 들었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설명드린 거랑 같은 얘기예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일자리를 공고해요. 인터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구나 지인의 추천 등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혹은 부모님, 혹은 삼촌, 혹은 이모. 한국은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호주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주에서의 그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인맥 관리.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 소셜 미팅 같은 거 그냥 주제 하나만 놓고 이거 원하는 사람들 모여요. 그러면 이제 웨스턴 영화에서 보면은 만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마다 헬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호주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소셜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취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뭐 워홀이 가능하신 분들은 워홀로 만약에 호주에 도착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호주에 오시는 분들도 내가 여기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소셜 미팅을 통해서 또 이직의 기회도 쉽게 열릴 수 있으니까요. 적극 생각을 하시고 적극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게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호주에서 취업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호주에서는 경험과 경력을 중시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 회사에서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롤을 하기까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면 그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호주 회사에서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또 한국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 체크예요. 레퍼런스 체크가 뭐냐면 그러니까 호주의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호주 이력서 검색하시면은 그 나중에 레퍼런스 해가지고 밑에 뭐 open request 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라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잖아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서 이 사람 괜찮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로 면접을 하기 전에 레퍼런스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나 어느 회사 누구 HR 매니저인데 나 어떤 포지션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이력서가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의 레퍼런스가 너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 사람 일 잘해? 이 사람 성격은 어때?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더 적합하구나, 적합하지 않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뭐 1차적으로는 서류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레퍼런스 체크로 한 번 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업무 능력 테스트 이거는 어떤 포지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IT가 될 수 있죠. IT 면접을 보고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쪽에서 그러면은 이거 다음 주 언제까지 한번 해볼래? 라고 던져줘요. 그럼 자기는 그걸 해서 그 시간 내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테스트도 호주에서는 있다는 거. 그리고 자격증이 아무리 많고 하더라도 실무 중심 경험을 어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크리프트 자격증이 있어. 근데 경력은 뭐 6개월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포크리프트 자격증이 없지만,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일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없지만 난 3년 동안 포크리프트 운전사로 일했어. 그러면은 경력 많은 사람은 조금 더 우대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